격동의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라진 여권입니다. 중국 국내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출국 제한. 갑작스럽게 여권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속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되는 점은 단 하나, 국외로 나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해외에서 귀국한 당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여권을 제출하십시오. 놀란 그녀가 이유를 묻자 규칙이니까 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호소합니다. 법률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국가가 나의 출국 자유를 빼앗는가?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SNS로 퍼져나가 수백만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같은 일을 겪었다. 1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다와 같은 목소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권이란 본래 국가가 발행하는 시민의 권리의 증거입니다만 현재 중국에서는 그것이 관리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나 퇴직자들에게 반납 명령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직이라 국외 도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 전직 은행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퇴직한 지 반년 후 공안,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여권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제도 개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도 개정이라는 문구는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는 통지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중국 전역에 여권 회수 지령이 내려졌다고 여러 내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5년에 들어서면서 출국 심사가 급격히 강화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여행객이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는 광경이 일상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한 상하이 청년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제지당했습니다. 세관 직원은 그의 스마트폰을 들고 채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조사하느냐고 묻자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SNS에 이렇게 게시했습니다. 나는 테러리스트도 스파이도 아니다. 그저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다. 이 게시물은 하룻밤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의 계정은 동결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자는 감시 대상이 된다. 그것이 현재의 중국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출국 관리 강화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시민에 대한 출국 봉쇄입니다. 여권에 반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해도 자녀의 신청이 거부됩니다.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라며 2살배기 유아에게까지 초청장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를 여행에 동반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초청을 받으라는 말인가? 신청 창구 직원에게 이유를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위의 지시입니다 라고 반복할 뿐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대응이 중국 각지에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것이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제도로서 정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SNS상에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여권 신청하러 갔더니 지금 국가 방침으로 중단 중이라고 했다. 재개 시기는 미정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떤 방침인지 설명은 일절 없습니다. 이것이 2025년 중국의 모습입니다. 여권을 잇는다는 것, 그것은 자유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낼 권리 그 자체를 빼앗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때 출국은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시와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도시에서 지방으로, 부유층에서 노동자 계급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떠나려는 자를 배신자로 간주하는 그런 풍조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해외에 가고 싶을 뿐이다. 여권 제출을 요구받는 것은 일반 시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은행원, 교사, 공무원, 그리고 의사까지. 국가에 소속되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국유은행에 근무하는 K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6년 입행 당시 전원이 여권을 인사부에 맡겼습니다. 해외 출국 시에는 허가서를 제출하고 상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습니다. 2016년 이후 일부 직원은 자유로운 소지가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다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신입사원은 입사와 동시에 여권 제출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심지어 홍콩, 마카오 출입국 허가서도 모두 회수됩니다. 부패 방지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국내 도피 저지입니다. K씨는 말합니다. 은행원은 돈을 다루기 때문에 신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신용이 아니라 감시에 불과하다. 직원의 사생활까지 보고하게 하는 제도는 정상이 아니다. 실제로 많은 은행이 3개월에 한 번씩 신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개인의 자산 상황이나 부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은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교사들의 여건이 몰수되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의 권리를 빼앗긴 한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보고 배우고 싶다는 의욕마저 금지당했다. 학생들에게는 꿈을 가지라고 가르치면서 교사 자신은 꿈을 꾸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격한 곳이 푸젠성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푸젠성에서는 여행이나 상용비자 신청이 모조리 거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불법 체류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푸젠성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푸젠성은 예로부터 이민의 고향이었으며 전 세계에 푸젠성 출신 네트워크가 퍼져 있다. 그 때문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입국관리국이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멕시코에서는 푸젠성 출신자들의 불법 입국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그 결과 외국 대사관은 푸젠성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출국의 장벽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신장이나 티베트에서는 안전보장의 명목으로 거의 완전히 봉쇄된 상태입니다. 푸젠성 출신의 한 남성은 베이징에서 갱신수석을 밟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신분증 번호로는 갱신수석을 할 수 없습니다. 고향 공안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는 호소합니다. 나는 베이징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 그런데도 푸젠성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당했다. 이 나라에서는 출신지가 일생의 족쇄가 된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귀국 직후에 여권을 몰수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귀가했더니 공안이 방문해서 향후를 위해 맡아두겠다며 가져갔다. 이 일을 제기해도 답변이 없다. 이러한 보고가 SNS상에서 무수히 발견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출국할 자유도 귀국할 자유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심각한 경제 악화가 존재합니다. 2025년 상하이나 베이징의 실업률은 사상 최악을 경신했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배달원이나 청소한 수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에는 약간의 예금과 미래에 대한 금전적 불안만이 남아있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소비자는 지출을 줄이고 기업도 대출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격의 경제에서 방어의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안정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안정을 추구한 결과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도항이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는 나라, 이것이 현재 중국의 현실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전당포, 대출합니다 같은 간판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계나 스마트폰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년 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소액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각종 요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비나 집세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SNS에서는 절약술이나 부업으로 살아남는 법 같은 영상이 조회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